네, 기출문제 10회 한번 용지 설정부터 수업 들어가 볼게요. 쪼개서 편집 용지 들어가시고, 자, 위쪽 부분만 하나, 요 삼각형 하나 넣어서 영역이 잡히면 왼손으로는 그죠? 탭에다 손가락 올려놓고 오른손은 1 숫자 키에 1에다가 아예 손가락을 얹어놔요. 그래서 10 이렇게 탭 눌러서 머릿말 또 10 탭 누르면 왼쪽으로 가면 11 탭 제보는 건너뛰어서 탭 오른쪽 11 탭 10 탭 10 이렇게 해서 설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첫 페이지에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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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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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첫 페이지 1하고 2 두 번째 문제를 해야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Alt Shift Enter 그게 뭐냐면 여기 쪽에 보면 구역 나누는 게 있어요. 얘가 Alt Shift Enter예요. 모르면 얘를 누를 수는 있어야죠. 안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로 강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요 밑에 있는 거가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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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써놓는 거는 3 밑에다 클릭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또 4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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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역 나누기 이렇게 하면 끝나요. 초기는 그래서 마지막 장 세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네, 두 번째 페이지에 3, 4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페이지는 벼 있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1, 2만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가버렸네. 하여튼 3번 밑에 4번 밑에 또 첫 페이지 1번 2번 이렇게 있어야죠. 그리고 뭐 하면서 해도 되죠. 사실은 알면 자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하란 얘기고 닫고 저장 안 함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펴놓은 거죠.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판을 보고 이렇게 뭐 여기 엔터 쳤다고 해서 뭐 쓰는 거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간혹 보면 얘를 보고 여기 엔터 한 줄을 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건을 했을 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쓸 때는 얘처럼 그냥 붙여서 쓰면 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바꿔보죠. 1번 문제 기출문제 10회 자 영역을 다 정하시고 자, 요걸 이렇게 놔둘까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 들어가요. 스타일 1번 문제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 놓는 거죠. 그걸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글자 모양 중에 글꼴은 한글은 굴림체를 나는 많이 쓰고 영문은 바탕체를 많이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을 15를 두고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를 두겠다 이 말인 거죠. 자, 문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썼을 때 여기가 한 문단이에요. 이렇게 엔터를 쳐서 뒤에 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를 쳐서 새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요게 한 문단. 그 다음 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문단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여기도 문단이 되고. 그래서 왼쪽 여백 15란 얘기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얘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여백을 15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문단 아래 간격 10이라는 거는 이 문단과 이 문단 사이에 요 간격을 10을 띄겠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매 문단마다. 요거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영역을 일단 정하시고 서식 가야죠. 서식. 그 오른쪽에 요 삼각형 메뉴 서식 가면 F6 하고 스타일이 있죠. 들어가셔서요. 플러스 밑에 플러스를 눌러야 돼요. 플러스를 눌러 주시고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세큐리티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써주세요. 세큐리티 써주시고 일단 문단 모양으로 가야죠. 문단 모양으로 가서 여백 왼쪽을 15를 주래요. 얘를 15 이렇게 쓰면 되죠. 삼각형 하나 클릭할 때 영역이 잡히면 직접 15를 쓰는 게 빠르면 그렇게 하시고 요걸 15번 빨리 눌러도 되고 그리고 여 밑에 보면 문단 아래 간격이 있어요.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왼쪽하고 아래. 얘는 10을 주래요. 그러니까 10이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왼쪽 옆에 15를 띄었고 밑에 아래 간격을 10을 띈 거예요. 여기 미리 보기가 나오죠? 밑에 일단 설정하시고요. 글자 모양으로 갈게요. 일단 이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 영어로 쓸 때와 한글로 쓸 때가 틀리니까 요 언어별 설정에서 일단 한글부터 한글 누르시고 한글은 뭐예요? 굴림이죠. 그래서 왼쪽에 클릭하셔서 굴이라고 써도 되지만 위로 올리면 굴림이 있어요. 장평은 몇인가요? 95. 장평을 95로 바꾸래요. 바꿔줘야죠? 자가는요? 5%래요. 문제를 자꾸 바버릇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5%예요. 그리고 설정하면 안 되죠. 영문이 하나 남았잖아요. 크기 10은 기본적으로 똑같고 여기서 굳이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한글을 여기 선택을 하면 요 나머지 요 부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영문으로 바꾸고 영문 글꼴은 뭐예요? 바탕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정하고 바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바로 나오니까 바탕. 장평은 똑같아요. 95. 자가는 5%죠. 요거를 습관적으로 빨리 해야 돼. 이게 빨리빨리 안 되는 거는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죠. 스타일도. 그래서 설정해야죠.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이 security라는 이 스타일 이름으로 해서 내가 스타일을 만들어서 추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목록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얘는 언제든지 내가 뭔가 쭉 장문을 써도 문단에는 이렇게 항상 바뀌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정하고 내가 스타일로 와서 얘를 선택하고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설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문은 글꼴이 틀리고 한글 글꼴은 틀리고, 그죠? 예. 여백 이렇게 15포인트 떠져 있고 아래 간격 10이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스타일. 자, 2번에다 놓고 입력 가서 표로 가야죠. 입력의 표 클릭하세요. 보니까 줄은 5개고 칸은 6칸이에요. 만들기. 나오죠? 여기다 이제 보고 일단 쓰고 해볼게요. 프린트물에 이제 조건을 한번 보시면요. 요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순서대로 할게요. 보시면 1. 표 전체 도둠의 10포인트죠. 그죠? 도둠의 10포인트예요. 캡션이 있네요. 캡션은 얘가 캡션이라 그랬어요. 요것만 주의하라 그랬죠. 요 부분이 캡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고 표에 따라 붙어 있는, 달려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캡션 어디 있느냐? 일단 영역을 이렇게 정하시고요. 순서대로 할게요. 도둠의 10포인트. 위에서 도둠으로 가고요. 본문 글꼴 가서 도둠으로 가고요. 도둠에요. 뭐 기본적으로 10이니까 뭐 크기는 바꿀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캡션이 있어요. 요것만 좀 체크해 놓으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냥 보고 다 하는데 캡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표를 영역을 정하면 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원래는 얘가 없었어요. 표를 영역을 정하니까 나타나는 거죠.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이 나타나는 거예요. 딴 데 클릭하면 없어지죠. 그죠? 영역을 표 안에 두라야 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 뒤에 표 레이아웃으로 가면 캡션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위에 놔야죠. 위에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얘는 제목처럼 불러다니는 거라 뭘 지워야 돼요. 요거 대신하는 거니까. 지우면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움 하세요. 그리고 마저 지워. 로 바꿔야죠. 글자를. 정보보호 산업 매출 현황 하시고
가로 열고 단위 100억 뭐야 원 이렇게 써야죠. 얘는요 영역을 정해서 얘도 표 전체 글꼴이죠. 그러니까 얘도 바꿔야죠. 도둠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 이건 어디 조건이 없죠. 캡션이 뭐 오른쪽으로 하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캡션만 나와 있으니까 보고 오른쪽 정렬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프린트물 그대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고 위치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렬이에요. 영역을 다 정하시고 가운데 정렬해야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니까 숫자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죠? 2번 문제가 끝난 거예요. 3번 셀 배경색 노랑이죠. 자, 이것도 뻔히 이렇게 여기 이 노란색이 나와 있는데 이걸 못 보고 밑에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역을 하나를 빼야죠. 이렇게. 색깔을 바꿀 때도 요 표 안에서 하는 일들은 여기서 하면 돼요. 어? 글꼴만 바꾸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 요 레이아웃 들어가 보면 뭐 셀 나누기, 합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 디자인 쪽 가면 채우기라고 있어요. 일단 얘를 알아야죠. 얘가 쉬울 때가 있어요. 여기가 이 부분을 마우스로 할 때 얘가 편할 때도 있고 단축키로 해서 할 때도 있고 자, 표 채우기 색만 채우는 거면 바로 들어가서 노랑 선택하면 이게 편하죠. 근데 우리가 단축 메뉴도 알려드렸죠. 칼라니까 C 영역을 정하고 C 누르면 바로 색 면색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벌써 얘를 선택하고 단축키도 누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럴 바에는 여기서 바로 노랑으로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경우는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나중에 라인 할 때는 오히려 단축키가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여기 합계를 구해야 돼요. 합계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글자가 얘가 인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칸은 왜 빈칸은 놔둬야 되면 여기에 끝부분에 합계가 구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빈칸이 없잖아요. 답 쓸 곳이. 그러니까 답이 표시되는 부분은 빈칸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마우스 여기 보면 간혹 주의사항이에요. I자 이렇게 I자잖아요. 커서가. 요때 우클릭을 해야지. 이렇게 선에 놓고 우클릭하면 이 영역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자 할 때 우클릭해야 제대로 블록 계산식 해서 합계를 클릭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에도 있어요. 위에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옆에 보면 레이아웃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계산기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블록 합계 이렇게 눌러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5번 뭐라고 돼 있냐면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요대로 해야죠. 일단 여기 대각선도 있고 바깥쪽하고 요 위에 밑에가 이중선이에요. 여기도 이중선이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다 놓고 끝에다 놓고요. F5 누르시고 자 편한 걸로 하세요. 편한 거 요거 자 요거 앞에 표 디자인에 보면 요 테두리 종류 들어가면요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설정하는 건 여기에요. 테두리 요 부분 일단 종류는 실선이고요. 요 테두리에서 여기 대각선 있죠. 근데 테두리 종류가 기본적으로 굵기는 0.12예요. 아시겠어요? 0.12가 기본선이에요. 그래서 요 테두리에서 얘 한번 오른쪽과 한번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런데 F5 눌러서 L도 알고 있으란 얘기였어요. 단축키 그냥 영어로 L만 누르면 라인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이 대각선 있으니까 얘 클릭 해도 되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다. 예. 자, 영역을 다 정해서요. 이렇게 선이 하나만 돼 있을 경우에는 얘가 편해요. 자, 테두리 종류를 이중선으로 고르고요. 근데 굵기가 얘는 너무 굵게 돼 있어요. 0.7로. 그래서 0.5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이중선은 굵기가 0.7로 돼 버려서 여기에 0.5로 바꾸고 요 테두리 들어가면 바깥쪽 하면 되죠. 바깥쪽이 이중선 들어갔죠. 됐나요? 자, 여기 들어가서 왼쪽 여기도 바깥쪽 하면 되잖아요. 얘만 그냥 누르세요. 요 앞에 이미 얘는 바깥쪽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요 바깥에 있는 얘 누르면 바로 되죠. 얘도 영역을 정해서 바로 눌러주면 빨리 끝내야죠. 한번 바깥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바꾸지 않는 한 얘는 바깥쪽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역을 정했을 때 나는 오른쪽만 필요하지만 어차피 바깥쪽은 다 이중선이니까 얘를 그냥 눌러줘도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시 바꿔볼게요. 내가 종류를 실선에 굵기를 0.12로 놓고 모든 테두리 하면 다시 다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영역을 정하고 L 누르면 여기서는 이중선으로 바꿔도 굵기가 0.5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깥쪽 이렇게 눌러야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영역을 정하고 또 L을 눌러서 또 이중선을 골라야 되잖아요. 얘는 오른쪽을 누르든 바깥쪽을 누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중선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얘를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도 L은 알아야죠. 실무에서 많이 쓰니까 이중선 고르고 바깥쪽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다 할 수 있어야 편한 거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한번 해봤고요. 이제 차트 해볼게요. 이 노란색을 영역을 이렇게 정하세요. 입력에서 차트 들어가세요. 아까 표했으니까 차트예요. 차트 클릭. 그리고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요거 문제 보면 항상 가로 막대 아니면 요 세로 막대예요. 눌러주세요. 묶은 세로 막대형. 이미 내가 입력을 한 거를 이용한 거니까 요거는 뭐 굳이 편집할 필요 없죠. 그냥 닫으시면 돼요. 이미 얘를 반영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닫기. 자, 여기 크기를 밑에 표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늘려주세요. 여기 사각형인데다 마우스를 놔야 늘어지는 거죠. 줄였다 늘렸다. 그리고 얘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밑에다 배열해 주세요. 자, 이제 조건을 보면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할 것까지 한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자, 이제 요 세 개 할게요. 제목 차트를 한번 선택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하셔서 항상 두 번째 거예요. 제목 편집 들어가시고 클릭. 여기다 써야 돼요. 정보보호 산업 매출 현황이라고 써주고요. 자, 굴림체에 얘는 한글만 있으니까 밑에 한글 굴굴만 영역을 정해서 굴만 쳐도 밑에 나오죠. 굴림. 진하게 옆에 요거 진하게 체크하시고요. 크기는 12포인트래요. 두 개 내려주시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설정. 간혹 이 박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항상 우클릭에 제목 편집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바깥을 찍어보면 테두리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문제 보시면 여기 채우기 하향 테두리 그림자도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해야 되거든요. 요 밑에 있는 조건은 16 버전 조건일 때 왜냐하면 문제를 2016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2020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문제지를 따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20 버전이란 얘기예요. 밑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채우기하고 테두리 그림자를 어디서 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제목을 선택하고요. 차트 먼저 선택, 제목 선택. 위에 보면 여기 차트 서식에 있죠. 여기서 주로 하는 거죠. 채우기는 여기서 해야죠. 하얀색, 하양.
하얀색으로 보여도 하얀색으로 해야 돼요. 어? 투명으로 돼 있어. 밑에가 하얘니까 얘가 투명이어도 하얗게 보이는 것 뿐이죠. 저 윤곽선은 테두리예요. 검정. 이제 보이죠, 테두리가. 그리고 그림자는 밑에 도형 효과예요. 도형 효과 눌러서 그림자 요거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예 클릭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그림자까지 보여야죠. 제목 이외의 글꼴은 다 굴림체로 하래요. 그러면 요거 글자를 클릭하세요. 차트 먼저 선택하고 요 글자를 선택하는 거죠. 우클릭 두 번째 거 눌러서 얘는 숫자니까 숫자는 영어 글꼴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굴림, 영어 부분을 굴림으로 바꿔주고요. 설정. 밑에는 한글을 우클릭해서 글자 모양 편집. 얘도 한글이니까 한글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는 거죠. 설정. 기본이 함초롱 바탕으로 돼 있어서 바꾸는 거죠. 자, 이쪽 범례 부분이에요. 이쪽도 클릭해서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가서 여기도 굴림으로 바꿔야 되고 여기도 드래그해서 굴림으로 바꿔야죠. 왜?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잖아요. 설정해 줘야죠. 자, 문제를 보시면 얘를 주의해야죠. 그죠? 요 놈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요 놈을 주의해야죠. 축 제목이라는 게 있고 얘가 축 제목인 거예요. 얘는 세로 축 제목이에요. 세로에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요 놈이 이쪽에 있다. 그럼 얘는 가로축 제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세로축 제목이에요. 자, 범례는 얘가 범례예요. 요 테두리 하나 넣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축 제목을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차트를 선택하면 위에 요 메뉴에서 맨 앞에 차트 디자인에 보면 요 차트 구성 추가를 기억하세요. 여기에 눈금선도 있고 차트 구상 축 제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축 제목하고 요 눈금선 뭐 범례 이런 게 다 있죠. 여기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축 제목 들어가서 세로 축 제목을 눌러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엑셀처럼 바로 글자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야죠. 우클릭 제목 편집 가서 여기다 써야 돼요. 가로 열고 단위 100억 원. 얘도 한글이니까 한글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셔야죠. 설정. 근데 위치를 바꿔야지. 가로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 메뉴가 나와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크기 및 속성 들어가면 글 상자가 나와요. 요걸 클릭하면 요 모양을 글자 방향을 가로로 하면 요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축 제목한 거고요. 이제 범례 해야죠. 그럼 얘는 보시면 테두리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위에 레이아웃에서 윤곽선이에요. 테두리는 무조건 윤곽선이에요. 그래서 검정 눌러놓으면 끝났죠. 이제부터 얘를 비교하면 돼요. 틀린 게 뭐 없나. 그러니까 이 눈금선이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눈금선은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기도 해요. 어? 여기서 델리트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차트 디자인에 구성 추가해서 눈금선 체크를 지우면 되는 거예요. 요거 체크를 지워도 눈금선이 없어지죠. 근데 그냥 선택해서 델리트를 주는 게 빠르겠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요.